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직후 주요 국가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빅5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단, 유럽연합과 유엔은 이스라엘이 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또 그들이 이 결정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에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동맹이자 자국민의 인질이 최소 11명이 숨진 미국은요, 이번 사태 직후부터 한결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확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악이자 학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 추가로 군사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요. Group whose stated purpose for being is to kill Jews. This was an act of sheer evil. 그런 가운데 실제로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도착했고 이 전단 외에 두 번째 핵 추진 항공모함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하마스의 공격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U 상임위장은 하마스의 공격 직후 그들의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EU는 이스라엘과 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자체에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 이스라엘의 이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유럽연합 EU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Israel has the right to defend, but it has to be done accordingly with international law, humanitarian law, and some decisions are counter this international law. EU는요, 하마스의 공격 그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게 정당화될 순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탱크나 공군기 한 대 없는 데서 전면 봉쇄나 진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것과 동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EU는 소위 말하는 봉쇄와 지상전 대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거고요. EU뿐 아니라 유엔도 가자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at all times. Civilian infrastructure must never be a target.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미 가자지구 주민 80% 가까이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이 지역의 물자 반입은 이미 통제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기와 인터넷, 식량 공급과 의약품의 반입 등을 끊고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의료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부상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도 가자지구에 준비한 의료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면서 필수 의료품을 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요, 민간인의 생필품을 박탈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면서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학살한 하마스의 선제 공격은 테러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요. שלי וראיתי זוועה, ראיתי את
האסון הכי גדול שאפשר בכלל לדמיין. 분쟁 상황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 시설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양측의 무고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기준 이스라엘 사망자, 키부츠에서 사살된 영유아 40명을 포함해 최소 1,300명, 부상자 3,391명, 납치된 인원 150명으로 추정되고 가자지구 사망자는 어린이 500명을 포함해 최소 1,537명, 부상자는 6,612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과 전동 패러글라이딩, 보트 해상 침투, 드론 정밀 타격, 불도저까지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공격 수단을 활용한 건 물론이고요. 이슬람 3대 절기의 마지막 축제일에 비무장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납치한 행태, 이슬람 테러 집단의 극단적인 테러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마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 뒤늦게 개전 닷새 만인 지난 12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하마스도 함께 비난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간 어떤 입장을 취해왔길래 하마스와는 이렇게 선을 긋는 걸까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 개전 닷새 만인 지난 12일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 중지를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민간인 학살과 학대로 도덕, 종교,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마스도 함께 비난했습니다. 이보다 5일 전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대인 정착촌 주민의 테러와 이스라엘 점령군에 맞서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는데요. 이후 전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같은 민족인 하마스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런 반응은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치정부와 하마스 서로 가끔 대화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원수지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치정부는 파타라는 정파가 이끄는데요. 이 파타가 이끄는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각각 팔레스타인을 이끄는 두 축으로 지난 2006년 총선을 기점으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피에로가 처음에는 선거에서 이겨요. 그런데 워낙에 이 피에로가 전 세계의 이 인도적 지원금을 받아서 재정을 꾸려나가는 조직인데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2006년 총선에서는 하마스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하마스가 이겨요. 당시 총선에서 하마스는 전체 132석에서 74석을 얻어서 당시 45석에 그쳤던 파타를 제치고 일당이 됐고요. 자체적으로 총리도 선출했는데요. 이렇게 하마스가 주도하는 내각에 정작 파타가 참여하길 거부하면서 이 사태는 양측 간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사우디아라비아가 2007년 중재를 해냄에 따라서 통합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던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하마스 주도의 통합정부의 원조를 중단해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파타가 독단적으로 내각을 해산해버린 건데요. 이에 반발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장악하게 되고 이후 팔레스타인은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파타 주도의 자치정부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치정부와 하마스의 노선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마스는 정강정책상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는 게 목표인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정파입니다. 반면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30여 년 전부터 무장투쟁이 아닌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해온 주체입니다. 이번에 자치정부 수반인 아바스가 하마스에 선을 그은 배경에는 바로 자신들이 추진해왔던 이 해법이 물 건너갈 것을 우려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그랜드 플랜인데 정말 잘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마스와 달리 평화적 해법을 추구하는 만큼 서방의 인정은 받고 있지만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순종적이고 또 이스라엘에는 무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부정부패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터라 민심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까지 터지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입지는 더욱 약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독일에 기반한 여론조사 띵크탱크가 있는데 서원이랑 가자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파타는 너무 부패해서 싫고 하마스는 너무 공포스럽고 무자비해서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파타가 덜 권위주의적이죠. 최근에 시민운동가가 반 파타 운동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꽤 있죠.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는 것은 물론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도 자치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는 있지만 이미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아니라 쓰리 스테이트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되게 척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지금 상황을 저지른 거고 지금 이스라엘과 뭐 지상전을 앞두고 교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협상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나서서 할 만한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는데요. 정작 가자 지구에서의 실권이 없는 자치정부여서 이번 사태 해결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